자,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세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지수는 어쨌든 오늘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지수의 상승세는 특별하게 호재가 있었다, 이런 측면보다는 이제 수급에 의한 논리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따가 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 셀트도 지금 이제 4일 연속 상승을 아무튼 하는 모습이긴 해요. 그죠? 근데 여타 지금 시장에 이런 외국인들의 또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크게 들어오는 종목보다는 탄력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따박따박 4일 연속 상승을 했고, 사실은 바이오주들이 전체적으로는 조금 약간 약하기는 합니다. 그죠? 또 코스닥 일부 종목들도 좀 그렇기도 하고, 바이오 쪽이.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는데, 자, 지금 이제 오늘 어쨌든 이 지금 저항대의 단기 이제 바닥은 차트로 보게 되면 바닥을 지금 이제 3개를 만들었죠. 9월 달에, 10월 달에.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번 1월 달에 또 저점을, 그죠? 어쨌든 찍었습니다. 그래서 3개 바닥을 만들고, 그동안 이제 지지 역할을 했던 이 16만 8천원대죠. 그죠? 16만 8천원대, 16만 7천원대.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도 좀 저항을 약간 받는 모습인데, 이번 주가 어쨌든 시장에 도움은 조금 받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금융 투자 쪽의 매도 부분이, 그러니까 연말 배당 관련 물량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셀트는 금요일날도 금융투자 쪽에 또 매수가 좀 유입이 되었지만 오늘도 이제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아무튼 이 금융투자 쪽이 좀 들어와야지 조금 더 탄력적으로, 그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오늘 이따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이제 오늘 또 셀트가 또 이제 그 호재성 내용이 나왔죠. 그죠?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경구용 그 바이오 시밀러, 이거는 이제 개발에 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획기적이에요. 그죠?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경구용으로 이제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경구용의 장점은 편의성이죠. 쉽게 얘기하면, 에버비가 뭡니까? 그죠? 휴미라를 가지고 한 개의 제품으로 25조의 매출을 올릴 수 있던 부분이 사실은 피하 주사의 편의성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셀트의 이 경구용은 이번에 물론 이제 계약 체결을 미국에 있는 바이오텍 회사와 했지만 3, 4년, 2, 3년 전부터 셀트는 이런 구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자, 지수가 지금 이제 어쨌든 연초에 이틀 정도는 하락을 하더니 그 이후에 지금 급등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급등을. 그래서 오늘도 좀 지수가 2.6%나 코스피가 급등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미국 시장에 어제 물론 주말에 미국 시장이 좀 오른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무관하게 제가 지난 주말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제 단기적으로 이 121 2평이 2,367포인트인데 요거를 이제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느냐, 이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장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장 자체가 지난해에 뭘 시작이 나왔습니까? 역금융장세라고 그랬죠. 그동안에 고객 예탁금이 75조까지 들어왔었는데, 지금 이제 44조까지 작년에 고객 예탁금이 빠져나갔죠. 그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주가도 지난해에 계속 크게 좀 하락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고객 예탁금이 나가고, 항상 주식시장은 금융장세, 실적장세, 그 다음에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상승은 역실적장세가 오기 전에 상승 반등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반등 폭이 이제 어디까지 갈지, 그거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가지고 보는데, 보편적으로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이제 매수를 좀 단기적으로 강화시키는 그런 수급은 한 3조 원 정도. 그러면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한 6천억 정도 샀나요? 그죠? 그럼 이제 이번 주 이렇게 사면은 뭐 거의 3조 원 정도 되겠죠, 이제. 오늘 좀 크게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 지난주까지 올해 들어서 지금 오늘까지 이제 6일 연속 매수인데 거의 뭐 1조 한 8천억? 그죠? 그런 거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정고점을 벗기지는 못할 것이고 이 근처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오늘 이제 지난주에 워낙 강했던 이제 은행주들은 이제 오늘 좀 조정을 약간 더 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죠? 은행주들은. 그리고 이제 뒤늦게 좀 출발하고 있는 뭐 카카오라든지 또 자동차, 기아차, 그죠? 이런 쪽은 좀 강하죠. 지금 오전 시간에 제가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카카오가 바닥에서, 그죠? 오늘 뭐 이제 6만 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카카오는 단기적으로도 활용을 좀 잘 하시면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자체 부분에서는 아무튼 지수 부분을 그 흐름과 맥락을 보시면 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도 뭐냐 하면 이 그러니까 역금융 장세의 반등 이후에는 역실적 장세라고 그랬죠. 그럼 그 저점을 깰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주식시장의 이론적으로 그런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시장에서 아무튼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꺾이도 지수는 좀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 지수가 오를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이제 이쪽에 기관들이 프로그램으로 지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상승하는 부분에 기관들의 프로그램이 따라오지는 못했거든요. 그동안에. 왜? 작년에 연말에 들어왔던 배당 물량들이 어쨌든 지난주까지 빠져나갔으니까. 그럼 이제 요 지수와 연동되는 지수의 상승 폭만큼 프로그램 물량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들어왔을 때 외국인들의 그죠? 매도 시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걸 좀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쭉 보면은 아무튼 뭐 지금 보면은 이제 세트도 물론 1.5% 떴지만 삼성전자가 오늘 2.8% 급등을 가져갔고요. 그죠? 현대차도 한 2.8%, 뭐 LG전자 4.5%, 카카오는 무려 6.8% 급등을 했죠. 근데 이제 포스코 케미칼 이런 쪽은 많이 안 빠졌으니까 주가가 많이 안 오른 거예요. 반면에 이제 LG 에너지는 많이 좀 단기에 포스코 케미칼보다 훨씬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오르고, LG 화학도 좀 오늘 막 5% 올랐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별로 빠지지 않았던 종목들은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이게 이제 기관들이 오늘 보시면, 기관들이 7,400억을 매수합니다. 거기에 금융 투자가 3,900억. 보험도 오늘 뭐 1,300억, 그죠? 투신, 연기금, 사모, 난리 났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어쨌든 이 수급은 아무튼 지금 뭐 기관들 입장에서도 어떤 반등을 노리면서 단기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결국은 끊었잖아. 그죠? 외국인들이 6,500억, 오늘도. 그래서 이 분위기는 어쨌든 반등은 역금융 장세에서의 반등, 이 반등 자체 이후에 올 수 있는 게 이제 역실적 장세.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그죠? 뭐 LG전자가 600억. 그래도 주가는 뭡니까? 급등을 하잖아요, 그죠? 뭐에 의해서? 수급에 의해서, 유동에 의해서. 이게 이제 역금융 장세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지금 나스닥 선물은 그래도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미국 시장에 요 고비만 좀 넘기면, 요 고비라는 것은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이 12월 뭡니까? CPI, 그죠? 소비자 물가 지수만 잘 넘기면 미국도 뭐 2월 달까지는 조금 랠리 현상.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혀 오른 게 없잖아, 그죠?
올해 지금 뭐 10월 달에 저점이 뭐 평균 이제 한 500, 300. 여기 지금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도 어쨌든 이제 2월 1일 날부터인가요? 이제 FOMC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12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시장의 전망치가 6.5니까 6.5는 이제 11월 달하고 똑같죠. 그죠? 6.5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 근처에서만 나오면 물론 뭐 6.5보다 더 낮으면은 주가는 미국도 급등할 것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 시장보다도 더 먼저 움직였죠. 그 먼저 움직였던 게 결국 이제 외국 이제 수급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금통위 이제 금리 또 결정도 있기도 하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요것도 뭐 한 1000포인트대, 그죠? 더 세게 가면은 뭐 한 1300까지도.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 다우가 10,000포인트를 깨지 않는 부분이 중요하고, 두 번째 이제 이런 여타 종목 부분에서 뭐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그죠? 딱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시작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이제 비중을 좀, 그죠? 여타 이제 이런 우리가 지수 관련 부분에서 뭐 들어왔던 이런 LG전자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뭐 카카오가 됐든, 기아차가 됐든, 현대차가 됐든, 이런 부분들에, 그죠?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을 펴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번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무튼 이 나스닥이 10,000포인트를 깨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부분. 그렇게 보면서, 그죠?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보면은, 그래요. 지금 차트도, 지금 오늘도 제가 이제 오전에, 오전뿐만 아니라 이제 카카오죠. 카카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전 카카오가 저번 10월달 바닥이 5만원 밑이었으니까. 그 주가 급등하고, 세우고 이제 오늘 이제 이 박스권 돌파했죠. 그죠? 이거 돌파했잖아요. 이런 쪽은 카카오도 최소한 7만원까지는 뭐 충분히, 그죠? 이번 장에 상승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또 들어올린 게 000270, 기아차는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그죠? 지금 먼저 뭐 066570, LG전자라든지, 또 005380, 00530, 삼성전자 같은 게 지금 3일 연속, 4일 연속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결국은 이 62,000원대를 돌파하느냐, 요게 이제 중요할 수 있다. 근데 먼저 강하게 올라왔던 은행주자 이런 쪽은 이제 오늘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또 약간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또 네이버 마찬가지로 그런 쪽은 내일도 좀 붙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모습은 나쁘지 않죠. 왜? 이제 바닥은 보였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럼 이런 종목들은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간 조정이.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 된다. 저렇게 말씀드리고. 자, 다시 셀트로 넘어오면, 자, 셀트가 어쨌든 이번 주 주봉상, 지난주에 양봉 냈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이제 20주 이평을 돌파를 해주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주 이평이 지금 17만원인데, 그죠? 17만원. 그러니까 오늘, 내일, 상대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미국이 오늘 9일부터죠. 9일부터 12일까지 이제 JP모건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오늘 상대적으로 바이오가 좀 약했어. 그죠? 오늘 삼바도, 어제 좀 잘 나가다가, 어제가 좀, 호재가 나오긴 했었죠. 이쪽에 이제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그죠? 허가. 근데 오늘 바이오 쪽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거든요. 시장 대비로 보면, 그죠? 그래서, 이번 주 아무튼 그런 부분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셀트도 이 17만원대가 20주, 하여튼 20주를 올라서야 돼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제 20주 올라서면서 희망을 가졌지만, 또 시장이 무너지면서 무너졌지만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20주 이평을 어쨌든 올라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20주 이평이 이제 17만원이니까.
배당락을 해서 그렇잖아. 그죠? 배당락을 6,500원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되겠다. 뭐, 월봉도 어쨌든 이제 2달 연봉 내고 아무튼 1월달은 뭐 양봉을 내고 있으니까. 뭐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케이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6,500억 매수고요. 그죠? 기관들, 개인들이 오늘 1조 3,900억이에요. 이야, 코스닥은 그렇게 많이 안 팔았죠. 코스피 쪽은 뭐 엄청나게 많이 이제 팝니다. 또 이렇게 주가 올라가면 개인들 항상 파니까. 자, 오늘 이제 셀트가 미국의 어쨌든 그 바이오텍 하고 이제 경구용 뭡니까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기로 계약을 했죠. 그죠? 근데 이제 경구용 개발에 이제 있어서는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스텔라라를 아무튼 계약을 했지만 그 요 플랫폼을 가지고 여타 이제 다른 그죠? 바이오 시밀러도 확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뭐 그 코로나 때도 그런 거를 많이 겪었잖아. 그죠? 처음에는 이제 정맥 주사제 코로나 치료제가 뭐 릴리라든지 리제네론 셀트리오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제 뭐 화이자하고 머커에서 이제 경구용 놔버리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경구용이 사실은 이제 이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죠? 이걸 이제 처음 셀트가 시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먹는 경구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쭉 뭐 타고 가서 대장 속에서 이제 피하는 끝에서 찌른 거잖아요. 그죠? 피하는. 이건 이제 안에 대장 안에서 이제 유효 그런 효과를 내는 그런 뭡니까? 그죠? 효과를 내는 거니까 그만큼 어렵겠죠.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또 항체 의약품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우선은 그 스텔라라에 이제 적용을 해서 개발을 셀트하고 어쨌든 합의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스텔라 같은 경우도 이제 셀트 이제 임상 3상을 거의 마쳤고 이제 미국의 허가 신청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시장 규모도 뭐 11조 이상으로 좀 큰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 경구용 캡슐 플랫폼이 그 라니필 그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정맥 주사라든지 피하 주사를 이거를 뭡니까? 이 제형 자체를 그 말 그대로 이제 단백질 항체의약품의 경구용으로 그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플래핑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피하를 경구용으로 바꾸는 거니까 그것도 항체의약품을 그죠?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공을 하면 또 상당한 환자들한테는 편의성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맥에서 이쪽에 휴미라가 피하 쪽으로 바꾸면서 그죠? 대박이 나듯이 셀트도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것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고. 근데 이제 이 스텔라라에 적용을 하지만은 또 셀트 입장에서는 이거를 앞으로 다른 제품의 파이프라인까지 전반적으로 확대를 한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회사에서도 셀트와 같은 이런 바이오시밀러의 선구자와 이런 같은 계약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되어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죠? 선구자.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 뭐 여러분들 그런 부분도 있겠죠. 또 일 보니까 뭐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고 막 다른 쪽도 급등을 하는데 그죠? 셀트도 그 자리 보시면 또 그런 순환으로 와요. 그죠? 우리가 저는 이리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셀트가 4일 연속 상승하는데, 그나마 지수가 지금 올라주니까 또 셀트가 올라주는 거 아닙니까? 올해는 뭐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 시장의 전반적인 제가 흐름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또 걱정할 것 같아서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 한 번 또 큰 고비 와요, 여러분. 이번에 해서 이 부분 다른 데 매매하는 이런 이제 또 비중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거 좀 잘 또, 안배를, 그죠? 하는. 그래서 이번 상승장 이후에 닥쳐올 역실적 장세.
그죠? 역실적 장세.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은 상당히 또 뭐 더 안 좋겠죠. 반도체든 이런 쪽이든 그죠? 그런 부분들은 뭐 시황 부분은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 부분에서 좀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 토요일 날은 이제 쉘터와 연관되는 부분에서의 올해 쉘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또 이런 뭐 일본의 경기 불황 때의 일본의 제약사들의 변신 이런 부분들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때 또 뵙도록 하고 자 오늘 이제 지금 외국계는 뭐 검은머리예요. 그죠? 오늘 신한창구도 안 보였어요. JPL도 안 보이고 외국계는 한 개도 안 보였어. 근데 이제 신한증권에서만 39,000주 매도 오죠. 그게 이제 거기에 뭐가 매도가 39,000주고 매수가 23,000주니까 검은머리 물량이야. 오늘도 개인들은 여전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4일 연속 매도죠. 근데 오늘 이제 보시면 금융투자가 28,000주 매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금융투자가 전체 시장에서 크게 매수가 들어오는데 지난주까지 금융투자 배당 관련 물량이 매도가 나왔고 자 오늘 이제 전체 시장에서 들어왔고 셀에서 들어오죠. 내일도 전체 시장에서 들어오면 또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오늘 보험도 11,000주 최근에 보험 뭐 4일 연속 매수고 그죠? 투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저는 이쪽은 이제 자산운용사에 대한 부분 일부 이제 오늘 공매도가 10,000몇 주 나왔어요. 크진 않습니다. 사모펀드도 오늘 그냥 간망이야. 연기금도 오늘 약간 4,000주 그러니까 연기금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매수를 뭐 확대했었으니까 연기금 장 막판에 좀 이제 매도를 줄였죠. 그죠? 전체 시장에서도.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결국 이제 기관들이 4일 연속 매수고 개인들이 4일 연속 매도예요. 그러니까 외국계 쪽은 크게 그렇게 매수 매도가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앞으로 이제 시장 부분에서는 누가 금융투자가 좀 크게 매수가 유입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사모펀드들도 투신애들도 다시 또 매수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런 부분. 저는 올해 국민연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의 수급 늘지 않을까 보여주고 자 오늘 보시면 여기 답이 나오죠. 자 올해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를 잘 체크하라고 그랬습니까? 삼성증권의 매수를 체크하십시오. 매수를. 그러니까 삼성증권은 셀트에 어떻게 보면 공매도 몸통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외국인들의 쇼커버가 중요했다면 올해는 이제 국내 기관들의 차명이 됐든 공매도가 됐든 이런 부분들의 쇼커버 그의 가장 몸통이 삼성증권이라는 거. 그럼 삼성증권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신한창고 16,600주죠. 그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차명계좌 금원머리 외국계를 통한 거 이것도 국내 창구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 대신증권 애들이 조금씩 나와서 매도를 눌러요. 그러니까 이게 대신증권은 이제 뭐냐 하면 그동안 안 보였던 창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좀 나와서 누르고 앉았고 오늘도 좀 나와서 좀 누르고 앉았는 것 같은데 이 대신증권과 이제 현대증권 그러니까 셀트가 2014년도, 13년, 14년, 15년도에 가장 그 셀트의 뭐라 그럴까 자전 창구가 대신증권하고 현대증권이었어요. 지금 막 이렇게 막 신한이나 막 미래 키움처럼 하는 것처럼 그때는 막 미래나 키움은 셀트 주식 그렇게 막 이렇게 매매 안 했었습니다. 근데 걔들이 이제 조금 남아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현대증권은 KB로 바뀌었으니까 그죠? 이제 고물량 그래서 대신의 매도도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 이 삼성증권의 매수가 상당히 클 겁니다. 작년까지는 크게 매도가 나왔지만 그렇게 매수 체크하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자 지금 삼성전자에 보여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자 오늘도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300만 주 매수죠. 오늘 기관들 256만 주 매수인데 기관들에서는 누가 금융투자가 드디어 이제 8일 만에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오늘 매수가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 그럼 이제 앞으로 외국인들도 매도를 체크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끊기고 매도도 하서는 부분이지만은 시가는 올라갈 수 있는 게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장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셀트가 조금 이제 눌림을 당했던 게 결국 공매도 부분이었는데 자, 오늘은 이제 금요일 날도 공매도가 15,000주였죠.
자, 오늘도 11,000주 이제 줍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확 열리는 없어요. 열리는. 그래서 아무튼 4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공매도가 어쨌든 좀 줄고, 그죠? 줄고, 여기서 만약에 뭐 이번 주, 이제 내일 뭐, 예를 들어서 더 내려가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긍정으로 바뀌고 있다. 사실 공매도 쭉 잠고, 이쪽도 대체 잠고도 뭐 이렇게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행인 것은 지수가 조금, 또 쉘트는 뭐 크게 이렇게 오른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반영들이 하나 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느긋하게 징긋하게요. 여러분들 승부 보시도 될 주시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요즘 이 혀에 혓바늘이 좀 올라가지고 말하기가 되게 불편하네. 그죠? 아무튼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건강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성장주 세트리온 화이팅입니다.